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황 방송 및 그리고 오늘 어제 방송을 못했죠. 새해 첫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하고요. 그리고 업종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시장 상황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시장 상황. 거래소 시장인데요. 거래소 시장은 새해 첫날 상승이 코스닥과 동반적으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거래소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예, 주도주가 부족하다라는 부분.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IT 대형주들이 얼마만큼 뒷받침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시장 자체의 방향성을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IT 대형주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긍정적인 부분은 철강 가격 상승, 이 중국에 대한 이 철강 관련 회사들이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의 철강 회사들이 공급을 상당히 좀 많이 차지했는데 결국에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었죠. 근데 이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요가 부족하니 당연히 철강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열연이라든지 그리고 냉연이라든지 가격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 이상 상승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를 비롯한 동국제강,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이제 조선주들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다. 조선주들은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폭을 키웠는데 올해 내 정도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승을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면 조선 관련된 부분도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선 가격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철강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 업종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사드 관련된 연계주들이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화장품, 의류도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드 보복이 끝났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여행 관련된 부분에 규제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도 슬슬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그런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된 게 사실이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철강, 조선, 석유화학, IT 관련 종목들만 상승을 하기에는 시장을 부양하기에 상당히 좀 버겁다.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이제 증권, 은행, 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거래소 시장을 부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소 시장 월봉상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호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저번 달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이번 달 다시 양봉 전환되면서
예,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안착을 한 흐름이고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진다고 하면 지난달 저점 부근에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저점이 뭐 11선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한 2400에서 2500 정도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점인 2560을 어느 시점에서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코스닥을 좀 따라가는 형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면요, 결국에는 뭐 바이오 제약과 비트코인, 그리고 뭐 여기에 이게 투트랙으로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에 연결이 될 수 있는 헬스케어 쪽까지 뭐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바이오 제약이 쉽게 꺾이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어제만 해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별로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닌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올린 모습이고, 신라젠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대형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올렸고,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을 해서 시장을 올렸다. 그래서 어제는 1.7% 상승, 오늘은 약 0.98% 상승, 약 한 3% 가까운 상승을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 바이오 제약 쪽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오늘도 장중에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을 장중에 거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장의 기본 조건인 조정을 뭐 하루 이틀에 틈타서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장중에 조정을 끝마쳐 버린다는 게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라는 부분이죠. 장중에 조정을 끝마친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특히나 강세 흐름을 보이면 장중에 매물 소화를 거쳐버린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소형 제약사들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트로젠이라든지,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까지 매기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잘 염두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제가 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뭐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빗썸 관련된 거래소,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게 빗썸과 업비트라고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빗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 것이며, 업비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 것인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비트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업비트는 이제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두나무가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나무가 지금 보니까 하루에 30억씩 매출을 일으킨대요. 하루에 30억. 그래서 한 달에 900억. 900억이고 뭐 어찌됐든 시가 지금 시장 평가 금액으로 보면 한 4조 정도 뭐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죠. 빗썸도 아시다시피 비덴트, 옴니텔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DB금융투자, DB금융투자는 동부증권이죠. 동부증권 투자를 하긴 했는데 뭐 증권사로 엮여 있기 때문에 상승을 그렇게 크게 하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이 거의 투트랙으로 시장을 좀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2차전지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북 관련주죠. 대북 관련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정상회담은 아니겠지만 이 고위급 회담을 통한 또 정책에 대한 반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제형솔루텍이나 뭐 기타 등등 관련된 대북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으로 나눠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다라기보다는 가장 간결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봐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를 봐도 그렇고, 수익 나는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플러스 73억, 근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1247억.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들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어서 이 코스닥 시장으로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로 창구가 잡혀지는 곳이 사모펀드 쪽도 개인 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고요. 투자 자문사도 개인 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큰 물량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숟가락만 조금 얹는 것 뿐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부양하고 있는 쪽은 개인들에 대한 수급 흐름인데 개인들에 대한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정부에서의 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얘기가 조만간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이 어떤 흐름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해서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원활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이것도 월봉이거든요. 이미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추이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을 한 그런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월봉으로 봤을 때 4개월 이상 상승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한 3 양봉이 한 3개 정도 나오면 한 번 정도 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짜 강세 흐름을 보인다. 2015년에 강세 흐름을 보였을 때가 정확히 2분기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번 상승했고 7번째 고점 찍고 나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상승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난번과 같은 크기, 같은 뭐 비율로 상승을 하면 뭐 6번 내지 7번 정도의 뭐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상승의 각도는 조금 더 뭐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상승했었던 부분까지는 임박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종목별로에 대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린 업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역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IT 관련된 종목들인데 지금 IT 관련 업종을 매수해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IT 업종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질 않죠. 결국에 올라가는 부분은 이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긍정적인 뭐 이벤트라고 하면은 CES 2018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MWC 2018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CES와 MWC는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YT 뭐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 조금 쉬고 있는 틈을 틈타서 좀 삐집고 들어올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IT 업종이다 라고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IT 업종은 잘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좀 흔히 말해 힘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만큼에 대한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수요 부족, 그러니까 가격 상승과 수요 부족, 거기에서 환율 효과까지 이렇게 삼박자를 좀 고루 갖춰진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냈는데 이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수요가 많이 뭐 이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조금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가격은 이제 우하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6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00원 정도에서 지금 1060원 정도로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원화에 대한 강세로 원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효과도 좀 반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나 이제 내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업계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상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좀 피해를 볼 업종, 그러니까 종목이 뭐 삼성전자는 아니겠지만 SK 하이닉스나 이제 뭐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거나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국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만큼 최소화하는지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IT 업종이 지금은 좀 빌빌거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올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업종 관련돼서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좀 얘기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경기가 뭐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가장 큰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고점에 대한 이야기 여부는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FOMC 미팅을 통해서 3월 21일 날 금리를 인상을 할지에 대한 여부인데, 그러면 이제 3월 달까지는 시장이 뭐 우상향을 해도 뭐 누구도 말을 못할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1분기의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K투자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 많이 받으시고 투자 많이 잘 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이것으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